중요한 거는 이 진짜 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80년 체제라고 묶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비트코인으로 시작된 혁명 때문에 작살나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주창하는 친구들은 지네들이 만든 변화인데 비트코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제 이거에 눈을 감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의 그런 결제 기능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터부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트코인 때문에 일어난 모든 변화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 비트코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제 배척하는 건 뭐 괜찮아. 왜냐하면 뭐 선호니까. 근데 아예 안 보는 거지. 그 블라인드 스팟이 돼 버리는 거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자유주의적 사상 체계에 대해서 현대 사회의 자유주의 사상이 이제 꽃피운 곳이 이제 유럽인데, 유럽이 지금 당하고 있는 위기를 통해서 자유주의가 얼마나 그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에 닻을 내리고 현실과 점점 거리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현실과 무관한 그런 지고지순한 공정성, 지고지순한 선을 추구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독일에서 막 그 집권당이 연합정부였거든요. 연합정부에서 경론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무기를 이제 유럽이 이제 공격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독일이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유럽이 얼마나 사상적으로 해이해졌냐면, 이제 그 토론을 하면서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군대 보내는 거는 생각할 수도 없고 의제도 올라오지도 않았고, 무기를 보내는데 이 무기가 그 누군가를 죽이면 그 살해의 책임이 독일에 있지 않냐, 이런 걸 가지고 독일의 정치가 일반 뭐 교수나 뭐 교사나 일반 지식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헬멧을 보내죠. 헬멧을. 노바디 허트.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는 걸 골라서 보내는 거예요. 헬멧. 네. 이 정도까지 유럽의 정신이 그 비현실적이 된 것을 이제 진단하면서, 그게 곧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적 혼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상적 방황과 혼란. 요새 뭐 저도 그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다 보진 않았고 우리 아내는 막 끔찍하다는데, 저는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자체도 재밌지만 그게 지금 이런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지금 유럽 현상하고 되게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주의가 갈 때까지 가갖고 이상주의의 이제 그 참혹함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주의 참혹함을 현실에 바탕을 둔 어떤 사고 체계가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유럽에서도 있는데, 그것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역시나 뭐 제가 비하인드를 찾아봤더니 넷플릭스 앞에까지 가고 시민단체하고 뭐 이게 제작 중단을 요구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주의적 비현실주의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한국에서 인기가 있는 것도 이게 이 전반적인 글로벌 지금 사상의 어떤 거대한 흐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비슷한 걸 같이 공명하고 있는 거죠. 공명. 그러니까 유럽 책은 그런 책인데,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뭐 크립토하고는 직접 관련은 전혀 없고, 미카 법안을 다루긴 하죠. 미카 법안을 GDPR라고 유럽이 만든 그 뻘짓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프라이버시를 이제 엄청난 이상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려 갖고 법을 만들었어요. 유럽의 브뤼셀의 관료들이. 그래가지고 유럽 기업들이 유럽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회사가 그 실험 정보가 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기 때문에 유럽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본사를 이제 영국으로 옮기고, 이런 해프닝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카 법안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상주의로 이렇게 크립토를 만들어놔서 테더나 이런 것들을 퇴출시켰죠. 근데 뭐 유럽인들이 테더 안 쓰냐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상주의는 할 수만 있다면 암도 불법화하고 뭐 바이러스도 불법, 뭐
뭐 할 태세인데 그 이상주의가 이제 어디에 이상주의도 하나의 현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주의가 하나의 사상적 운동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어떤 특수한 현실의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특수한 현실이 붕괴되거나 변하면 이상주의도 설당이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유럽을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금 거친 초고가 완성이 돼서 삼성 임원들한테 드리고 온 그 한국 금융 망했다가 이제 재밌는 제가 요새 꽂혀 있는 분야인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책을 쓰면서 재미를 느끼는데 저는 제 책들이 재밌어요. 쓸 때만. 근데 나오고 나면 막상 안 읽는데 이제 제 관심이 좀 바뀌고 있고 그래가지고 안 읽는데 쓸 때는 참 재밌게 씁니다. 유럽 책도 정말 재밌게 썼는데 제가 쓰면서 야 내가 쓴 책 중에 제일 재밌다 이러고 썼는데 그 한국금융 망했다가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여러분들이 아는 일들, 모르는 일들 다 이렇게 모아서 한국금융에 왜 망하냐? 한마디로 말해서 상상력 부족 때문에 망해요. 그러니까 하이퍼리퀴드라는 그 연구 선물 회사가 그 11명의 직원을 가지고 9억 달러를 벌거든요. 순이익이 9억 달러예요. 그리고 그 돌리는 돈이 이제 수천억 달러인데 11명밖에 없는 거죠. 이게 금융의 미래예요. 왜 그러냐면 그 금융 기업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하냐면 규제 때문에 그래요. 규제 때문에 그 규제를 컴플라이언스하는 직원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 규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 전문 지식이 필요해서 한 건데 이 온체인 금융이라는 게 탈국경, 탈규제, 탈은행이거든요. 그래서 탈국경, 탈규제, 탈은행이기 때문에 그런 규제 관련한 어떤 비용이 없고 규제 관련한 어떤 그런 컴플라이언스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11명이 9억 달러를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만든 조직 중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지금 열려 있는데 이 시장에 지금 못 들어가요, 한국이. 왜 그러냐면 기술이 없어서도 아니고 시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들어갔다가 죽을까 봐 안 들어가요. 누구한테 죽냐면은 그 시장에서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뒷덜미를 잡힐까 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이 조사받고 감옥 갈까 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그러니까 토네도 캐시라든가 뭐 MEB 사건 같은 경우에 MEB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이더리움 없는 미래는 없다라는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더리움 고유의 문제가 있어요. 프론트 러닝과 관련한.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 노드들을 속여갖고 이제 초과이윤을 획득하는 그런 행위를 한 천재적인 프로그래머들에 대해서 이제 재판이 열렸는데 재판이 이제 무판결로 끝났죠.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배심원들은 일반인들인데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다가 이 사람들이 죄를 진 건지 안 진 건지를 규정할 수가 없어서 무죄가 아니라 무판결이 된 건데요. 이런 이슈들 그러니까 기계 결제 시대, 기계 이코노미 시대에 법적 제도적, 규범적 이런 것들 그게 또 이제 그 온체인 금융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종합해서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틀을 잡았고 초고가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만 뭐 제자들이 열심히 쓸 거니까 그렇게 해서 총 3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80년 체제가 정말 근본적인 수준에서 지금 변화되고 있는데 한국 사회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가 책 몇 권 낸다고 깨울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뭐 크립토 그러면 투자 돈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너무 무도덕한 친구들이 크립토 시장을 많이 배려놨죠. 그래서 와가지고 그냥 뭐 그러니까 저도 많은 그런 친구들을 상대해 봤는데 그냥 뭐 이 세계의 한 절반은 사기꾼인 것 같고 그 나머지 절반은 이제 의도치 않은 사기를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도덕성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펌핑 해갖고 더 덤핑하는 프로젝트에 2017년도에 한번 젊은 친구들이 이 맛을 봐갖고 한 번에 그냥 수백억씩 벌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소비자들의 돈이고 투자자들의 돈이고 그냥 다 이제 그때 떴던 것들 다 그 박살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찾아 헤매요. 하이에나들처럼.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한테 접근해갖고 한번 뭐 펌핑하고 덤핑 하시죠. 뭐 이걸 아주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워낙에 이런 문화 속에서 완전히 그냥 그거 아니면 그냥 뭐 비트코인 외치고 그냥 뭐 공부할 필요 없어. 비트코인 사서 지키면 돼. 이런 이제 그냥
닥치고 비트코인 이거라든가 아니면 뭐 섹터리즘 그러니까 뭐 각자 자기가 꽂히는 코인이 왜 좋은지를 그 코인을 만든 프로젝트 의그 주창자들의 이야기만 딸딸 외워갖고 전혀 비판적 의식 없이 그냥 우리 코인이 최고야 뭐 이런 거라는 거죠. 미국이 비트코인을 하는 거는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목적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환경이 만들어지면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공세적인 태도를 미국이 취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상상력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그 아킬레스건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소각하지 않고 사라졌던 5%의 비트코인과 초창기 비트코인이 가치를 가질지 모르고 함부로 다루다가 잃어버렸던 것들 그리고 이제 초기에 뭐 마약 거래라든가 이런 부정한 것에 의해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다가 이제 경찰 수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동결된 것들까지 합쳐가지고 200만 개에서 300만 개 정도의 그 비트코인 초창기 비트코인들이 양자 컴퓨터한테 되게 취약하거든요. 근데 그 양자 컴퓨터가 아직 나오려면 멀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양자 컴퓨터에 취약한 그 100만 개, 200만 개를 동결하는 과정에서 약간만 조정을 하면 아예 좀 정상적이지 않은 코인들은 다 버리고 정상적인 코인들만 이주시켜서 뭔가 미국 주도로 뭔가 판을 새롭게 짤 수 있다 이런 거를 쓴 건데 이거를 제가 주장하는 거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얼마든지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혁명이라면 혁명이 성공하면서 혁명을 주창했던 초기 혁명가들을 배신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모든 혁명은 그런 성숙한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게 혁명이 성공한다는 건 대중화된다는 거고 대중화된다는 거는 핵심 가치 빼놓고는 다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 이제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지성주의, 그러니까 반지성주의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 자체를 터부시하고 그냥 비트코인 뭐 거의 이제 종교화된 신념만이 이제 선택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진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80년 체제라고 묶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비트코인으로 시작된 혁명 때문에 작살나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주창하는 친구들은 지네들이 만든 변화인데 비트코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제 이거에 눈을 감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의 그런 결제 기능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터부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트코인 때문에 일어난 모든 변화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 비트코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제 배척하는 건 뭐 괜찮아. 왜냐하면 뭐 선호니까. 근데 아예 안 보는 거지. 그게 블라인드 스팟이 돼 버리는 거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한국 금융 망했다라고 한국은 망한다도 아니고 망했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쓴 생각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한국이 여론이 설득이 되고 정치가들이 움직이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완고한 금융 관료들도 유턴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세팅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나가서 해야죠. 그런데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기성화된 금융회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